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2020년 국회의원 그 선거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그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게 여론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국민 주권이 이렇게 강탈당한 이게 아주 중대한 그 범죄 사건을 갖다 전혀 포탈이나 주요 포탈이나 그 언론들이 전혀 그 다루지 않거나 아예 은폐를 갖다 시도하는 경향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월터 R 미베인 주니어라는 교수가 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2000년 2020년 대한민국 선거가 사기다 부정이 통계적으로 봤더니 사기다 이런 결론을 내린 그 연구 논문을 갖다 작성을 했습니다. 즉 이 통계적 조작으로 이렇게 사기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 사기의 유형이 그 뭐냐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그 전자개표기 시스템 이런 전자개표기 시스템의 그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그 뭐냐 그 선관위 직원들이나 그 정치 관련 그 패거리들이 완전히 고의적으로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 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완전히 근간부터 훼손하는 범죄를 갖다 자행한 것인지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지금 조사를 갖다 촉구해서 어, 이걸 갖다 명명백백히 밝혀내라는 그런 걸 갖다 촉구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 논문을 갖다 다 살펴볼 것인데 그냥 빠르게 우선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월터 메벤 교수가 내린 결론부터 이렇게 결론을 갖다 살펴봅시다. 그림으로. 이 월터 메벤 교수가 지금 사용한 방법은 통계적 모델은 저희 이포렌식 방법을 갖다 구현한 것이고요. 이 이포렌식 방법에서 그 제공되는 이제 증거는 이 사기 사기 투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걸 갖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기 투표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기 투표는 선거의 결과까지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쭉 그리고 이 사기가 발생했을 때 이 모델은 이 모델을 보면 이게 앱스텐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선거를 갖다 포기한 그 선거를 갖다 포기한 국민들의 그 표를 갖다 어, 뭐 전자개표기를 갖다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기꾼들을 동원하든지 그 표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당의 그 표를 갖다 훔치는 그런 결합에 의해서 어, 발생했다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다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적 모델은 베이지안 스페시피케이션을 갖다 사용해 가지고 그 많은 지금 이미 드러난 그 수치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변수들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갖다 다 고려해 가지고 posterior means 사후적 평균과 credible interval for counter of fraudulent vote 즉 이 사기 조작 투표에 대한 에 대해서 이게 사후적 그 평균과 신뢰 구간을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베이지안 스페시피케이션 아주 그 현실 분석에 이게 아주 정확도가 높을 겁니다.
쭉 내려가지고 피거 1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자, 피거 1 그림 한번 봅시다. 피거 1 한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플롯인데, 이 그림에 대한 그 설명 좀 볼까요? 플롯. 이 플롯이 보여주는 것은 이게 투표율과 보트 프로포션, 어, 당에 대한,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그 투표 수를 갖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A는 이게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B는 constituency leader, the party, 더 파티네 더 파티, 즉 민주당, 그 당,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그 투표를 갖다 각 선거구마다 어, 이렇게 각 선거구마다 이렇게 얻은 투표수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in aggregation unit. 어, 이게 어디냐? 투표소별로 말이죠. 이게 투표소별로. 그러면 여기 보면 어, 투표율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투표율 대충 투표율은 여기 본선거 이게 본선거를 갖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선거 투표율이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히스토그램 여기 이 히스토그램은 웨드 히스토그램은 어느 정도 축에 따라서 했고요. 이 플라쇼는 스캐터 플라 이렇게 점박이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웨드 거기에 추정된 그 바이 베리에이티드 두 가지 변수 두 별량의 덴서티를 갖다 표현했고 오버레이드 중첩해서 사용했대요. 여기 하나의 표에다가 이게 본선거, 관내 사전선거, 관내 사전선거, 그 다음에 선상투표 이걸 갖다 다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본선거의 모형은 지금 민주당의 본선거의 모양은 이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승리한 선거구에 대한 본선거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당연하게 이런 내용 지금 형태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사전선거죠. 관내 사전선거, 관내 사전선거 다 더한 겁니다. 관내 사전선거, 관내 사전선거 다 더했는데요. 갑자기 민주당에 대한 사전선거는 이렇게 사전선거를 갖다 이렇게 사전선거에 대한 그 유권자 수를 갖다 거의 1이라고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보통 1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걸 1이라고 봤을 때 민주당을 뽑아준 사람은 이게 데모크라틱 파티, 즉 민주당만 취급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보죠 여기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25%니까 한 10%도 안 한다는데 한 7%뭐 그렇게 됐는데 어, 자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승리한 그 선거구의 그 리더 봤더니 이게 쭉 올라가네요. 요것이 쭉 올라가요. 이것만 봐도 그냥 여기서 사전선거에서 당연하게 조작이 발생했다고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교수의 분석을 봐봅시다. 하여튼간 민주당의 그 표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특이한 게 있죠. 요것도 좀 특이하네. 요것도 특이하죠. 이렇게 민주당을 뽑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잠깐만요. 이 선상 투표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원양어선 타면 그 뭐냐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할 수가 투표소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배에서 그 우편으로 그 포스탈 그 우편으로 이렇게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가지고 그 투표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나 많아요.
배마다 그러니까 투표소를 갖다가 이 투표소별로 이렇게 선상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이 투표율 그러니까 투표율분에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을 갖다 거의 뽑질 않았어요. 근데 쭉쭉쭉쭉 올라가면 투표율이 높으면 아니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을 거의 뽑지를 않네. 여기 50% 이하니까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선상투표의 형태와 지금 관내 관내 사전선거, 그다음에 본투표의 그 형태가 멀티 모달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다양해요. 이상하죠? 아무튼 봅시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의 특성을 갖다 나타낸 거고요. 어, 쭉 내려가지고 월터 미베인 교수가 어떻게 계속해서 분석해 내는지 한번 봅시다. 피거 2에서는 그 코리안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플롯인데 이것은 민주당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일 날 그 지역구 어, 에 대한 그 플롯입니다. 이게 정보. 지역구 본투표가 한마디 말해서 지역구 일렉트로 때 있날 그 선거를 갖다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포탈 일렉션 데이 선거날 그 포탈 선상에서 그 배에서 한마디로 우편이나 그 팩스로 당일날 선거한 그 유형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보드 해외에서 선거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보트. 아까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사전선거에서 나오는 이 산점 이렇게 점을 갖다 찍은 그 모형이 요거와 요것이 사전선거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요것은 관내 사전선거, 요것은 관내 사전선거인가? 아무튼 유형이 참 다르죠. 하여튼 이게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는 그 관내 사전선거와 관내 사전선거가 있으니까 참 사전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아주 높게 그 투표를 갖다 얻었네요. 이렇게 보통 이게 본선거 봐볼까요? 이 본선거에서 보면 대충 여기 중간 요 정도 그렇게 투표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투표를 갖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선상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별로 선상 투표에 비하면 선상 투표를 갖다 여기 보면 보통 여기 보면 투표율이 0.5 0.6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상 투표에서 보면 포털 그러니까 선상 배 타고 원형어선 막 이런 사람들은 투표소까지 와서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이나 그 팩스로 투표를 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얻은 표는 한 0.2 그냥 한 30% 정도가 이렇게 투표를 해줬는데
여기는 여기 한 0.9잖아요. 본투표에서는 여기 한 90, 여기 90이죠. 이렇게 투표율이 한 지금 이 표지로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0.9인데 여기 보면 민주당에게 몰려 있는 것은 0.4, 0.4 정도에 밖에 분포돼 있죠. 그러니까 한 45% 정도 이렇게 민주당이 본투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상투표에서는 거의 한 30%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에서 어브로드에서는 어, 어브로드에 대해서는 많이 받았네요. 여기 보면 투표율이 한 여기 해외에서는 한 0.3, 0.25 정도 이렇게 0.2와 0.3 사이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 받은 투표율이 0.1과 0.2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니까 한 0.2 여기 0.25 정도로 잡고 여기를 갖다 한 0.8, 0.7, 0.8 하면 한 70% 정도는 해외에서 받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프리보트 사전선거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게 여기 투표를 갖다 우선 사전선거는 거의 사전선거 할 사람만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투표를 잡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이라 잡아버리면 여기 보면 거의 0.5 넣고 한 사전선거에서 한 0.5 넣고 한 60%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민주당만. 아, 어, 민주당 파티에 대해서요. 현재까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지금 이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월터 미베인 교수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여기는 이 플러스이 보여주는 것은 투표율과 그 다음에 보트 프로포션 또 투표 비율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게 보면 이것은 민주당과 각 당을 갖다 다 합친 그 컨스티튜언시 리더 즉 선거구의 그 리더들에 대한 어, 투표 이게 결과입니다. 자, Distraction Election Day Not Abroad. 지역구 본선거에서는 보통 그 승리한 자들 각 선거구에서 승리한 자들이 여기를 갖다 한 0.9, 한 0.45, 한 50% 이상 받아가지고 승리를 했네요. 본선거에서는. 그리고 포탈 일렉션 데이 선상 투표 우편으로 하는데 이게 선상 배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편으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포털 일렉션 데이 거기서는 선상 투표율은 좀 낮네요. 낮아. 여기 0.25? 아니 낮은 편은 아니네. 0.5. 한 50% 정도는 이렇게 평균 50% 정도로는 이렇게 50%에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0.3 정도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러면 한 65% 정도는 선거구의 그 리더들이 이렇게 선상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또 보죠.
어보드,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거주자들의 투표를 봅시다. 예? 성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미국의 미국, 뭐, 캐나다 등 이런 다른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갖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략, 예, 투표율이 낮네요, 낮아. 0.2, 0.3.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클러스터가 이게 두 개가 있죠? 아, 이 클러스터들은 요거, 요 클러스터들은 요런 성향을 보이죠?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본투표 본 해외에 있는 성향은 이렇게 아까 봤듯이 요것이 민주당 쪽을 이렇게 뽑아준 거고요. 이게 보면 성향이 이게 아마 미래통합당 같은 거 미래통합당을 갖다 뽑은 성향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만 봤을 때 민주당이 대충 요 정도 있었잖아요. 보죠, 봐. 예? 잠깐만 지우고. 자, 이 민주당 데모크래시 파티에서 해외에서 봤을 때 민주당 성향이 이렇게 0.2 근처 이렇게 0.2에서 조금 낮게 이렇게 예, 성향이 이게 민주당이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지역구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성향을 갖다 투표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0.2는 이렇게 요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표일 거요. 이제 요것이 통합당이겠죠. 아까 그 민주당 성향이랑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뚜렷하게 해외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거의 투표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민주당을 갖다 아, 민주당 쪽이 민주당 쪽을 좀 뽑아줬다 이거죠. 투표율도 낮고 해외에서는 투표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프리보트는 이렇게 막대형 좀 이상하게 나타나죠. 이런 형태입니다. 아, 이것은 제가 분석한 거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그 월터 미베인 교수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봅시다. 응? 시각적으로든 숫자적으로든 사기가 반드시 아니 모스트 머스트가 아니라 모스트네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 프리보트 사전선거 투표소들이고 그 43.1%가 지금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월터 미베인이 분석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얻은 수치 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이것은 베이지안 스페시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월터 미베인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보정치를 다 넣고 나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주당 쪽에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서 분석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하여튼간
저가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강력하죠. 그리고 수많은 통계학자나 그 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프리보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 그 사전 조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거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다음 가장 많은 그 부정성 사기가 발견된 것은 디스트릭트 레벨이라죠. 지역구. 당일 그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어, 조작이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3.1%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조작이 발생한 것은 포털 일렉션. 선상 투표에서도 본투표 날 이게 대략 1% 가량 이게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즉 표 100개 중 1개는 이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즉 배에서 투표한 사람들, 해외에서 none of abroad, 해외 투표에서는 조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이제 피거 5를 갖다 이제 볼 텐데, 피거 5에서는 non-fraudulent observation, 사기 조작이 없는 관측지의 플랫은 점박이는 여기 블루색으로 표현했고, 사기 조작이 있는 그 관측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여기는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에 대한 지금 결과표입니다. 지역구 디스트릭트 일렉션 데이 not abroad. 지역구 당일 그 투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빨간 점박이가 별로 한 3% 정도 여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포털 일렉션 데이. 민주당에서 그 선상투표 선거에서 이것도 빨간 표가 좀 많이 보이는데 해외 투표에서는 빨간 것이 거의 안 보이고 프리보트 민주당에서 빨간 사전선거 사후선거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이죠. 여기 투표율이 여기 특성은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집계가 가능하잖아요. 관내 그 사전선거는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 뭐냐 자기 자기 주소지에 없고 무슨 일이나 뭐 어떤 일 같은 거 직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른 지방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 사전선거 하겠다고 집계가 되죠. 그리고 집계가 되니까 그 집계 수치에 따라서 어, 그, 그, 이제 그 집계 수치가 되니까 투표율을 갖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민주당은 이 빨간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투표율이 높을수록 막 민주당 다 찍어버리네. 이게 이게 지금 사, 관내 사전선거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선거는 여기 민주당 쪽인데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작이죠. 뭐야? 전부 다 조작이네 그게. 전부 다 조작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컨스티튜언시 리더 민주당이든 그 통합당이든 다 합쳐가지고 여기 선거구의 그 리더 승리자들에 대한 그 표 디스트릭트 일렉션 데이
지역구 당일날 이렇게 예, 예, 지역구 리더들이 그 받은 그 지지율입니다. 아, 여기가 0.89라고 하면 쭉 보면 한 50%. 한 본선거에서는 자, 요것만 봐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본선거에서 이게 본선거에서 이렇게 지지율 0.4, 요 정도 지지율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를 했다? 의문이 의문이 들죠? 보통 본선거에서 지지율이 높아야 요 정도 좀 높아야 좀 승리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본선거에서 이렇게 낮은 그룹들이 이렇게 본선거에서 이렇게 이게 낮은데 이건 경합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경합 지역이고 여기는 경합 지역. 여기는 본선거에서 낮아. 여기서 이제 여기 본선거에서 이렇게 높은 그 지지율을 받은 사람이 승리했다면 음, 납득이 가죠. 근데 본선거에서 이렇게 엄청 낮아. 0.9인데 0.3, 3분의 1, 30% 정도 이게 본선거에서 지지받은 사람이 갑자기 뭐 사전선거, 사전선거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이게. 본선거에서는 그 대한민국 국민의 그 3분의 그 투표한 수의 그 3분의 2가 여기 본선거에서 다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겨야 여기서 이기면 나머지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여기는 포털 리액션 데이. 선상에서 이 우편이나 팩스로 선거해 봅니다. 여기 이렇게 어, 빨갛게 조작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브로드에서는 거의 어, 지금 승리자들 그 이긴 자들에게 군이 이렇게 특색이 나타나죠. 여기 군 여기 군. 해외에서 투표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 조작할 수도 없고 해외까지 조작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것은 그냥 조작할 생각도 없었나 봅니다. 프리보트 여기 그 1000만 이상 그 선거를 했죠. 거의 본선거와 거의 본선거가 한 1600만 명이라면 이게 사전선거가 한 1100만 명. 아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조작이네요. 빨간색. 전부 다 조작이에요. 와, 완전히 조작이네요, 이게. 지금 월터 미베인 교수의 이게 통계 모형에 의하면 그 공변령 같은 것들 다 그냥 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통계 모형을 갖다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지안 스페시피케이션, 즉 베이지안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작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면 거의 조작이 확실합니다. 그 이제 검찰, 경찰 이렇게 조사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이 전혀 이 선거 범죄를 다루지 않고 있고요. 포탈에서 전혀 그냥 어, 이렇게 작은 언론들 이런 데서 간혹 써도 포탈에서 아예 전혀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지금 숨겨진 진실 같은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 정치 생양아치들과 이 기레기, 그 포탈, 이 전부 다 이게 다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 한 몸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 주권을 갖다 지금 강탈한 거죠.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권을 갖다 지금 위임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지금 엉뚱 깽뚱한 대로 가가지고 카네들이 이제 우리 주권이 강탈당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주권이 없는 국민이죠. 이게 이 주권이 없는 국민한테 그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국가가 있습니까? 아무튼 사전선거 이거 사전선거 완전히 조작이 어휴, 이 조작이 이거 전범위의 조작이 일어난 거 보니까 정말 이배인 교수의 말처럼 이 통합당도 이 지금 민주당이 거의 조작의 한 80%라면 통합당도 조작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즉 통합당이랑 민주당이 지금 전부 다 이런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하고 민주주의 그 가치가 완전히 근간부터 훼손당했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5천만 국민들이 지금 다 조작이라고 지금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부 다 지금 이 해외에서 다 조작이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주권을 갖다 여태까지 위임받아 가지고 국민 주권을 갖다 가지고 그 뭐냐 떵떵거리면서 살고 마치 자기들이 국가의 주인인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한다. 한마디로 그런 논리를 갖다 들이밀면서 국민의 주인 행세를 갖다 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그냥 입을 모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했고 선거 범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흉악하게 일어났으니까 빠르게 검찰, 경찰, 그리고 정치인 다 함께 나서서 이걸 갖다 조사하고 범죄자들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무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누구냐 이준석이라는 녀석은 야는 무슨 젊은 놈이 아주 그냥 무슨 컴퓨터 공학인가 뭔가를 갖다 또 뭐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작이 확실한 수학적 통계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조작이 발생했으면 입증이 되는데 그걸 갖다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아예 무시를 해버리더만 무시하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범죄를 은폐를 갖다 하려고 아예 그냥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이게 정의 구현을 갖다 아예 원천 봉쇄를 갖다 하려고 해요.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이런 걸 보면 지금 월터 미베인 교수님 한번 결론 봅시다. 결론 한번 봅시죠. 결론입니다. 결론. 테이블로 이번에 수치로 정리를 했네요. 한국 2020년 이포렌식 에스티메이티드 포들런트 보트 카운터 지금 이포렌식으로 그 추정한 사기 조작 그 투표율 수라고 해가지고 나오네요. 데모크래틱 파티 민주당별로 스페시피케이션 민주당별로 조사한 프라우런트 카운터 사기 조작수 관측된 카운터 수를 갖다 하네요. 이게 지금 전체 유권자 수는 4,3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2,800만 명이 투표를 했고 민주당을 뽑은 수는 한 1,400만 명 뽑았어요. 그런데 95% 신뢰 구간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평균이에요. 사기 조작된 게 매니팩처드 만들었어. 표를 만들었어. 국민들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투표를 갖다 거의 안 하고 집안에 있을 때 그걸 틈타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을 찍었다고 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자개표기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기꾼들 동원해서 만들었는지, 이게 사기꾼들 동원해 가지고 한뭐 외투 속에다가 뭐 표를 한 사람당 한 1000표, 2000표 넣어놓고 푹푹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선거 관리인들이 그거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몰래 해서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죠. 즉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배인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학적 통계적 모델에 의하면 조작이 확실한데도 이 조작이 불법, 즉 범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까 전자개표기 오류, 전자개표기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조작이 확실하니까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검찰, 경찰 동원해 가지고 조사해서 그 조사해라 이거죠. 그래서 정의 구현하라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통계적 조작 수치가 당연하게 99.9% 무슨 이게 기계적이나 뭐 다른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99.99% 조작된 게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5% 신뢰 구간으로 해버리면 이 평균으로 해가지고 100만, 111만 이 사이에 있는 평균이겠죠. 99.5% 인터벌로 해버리면 어, 어, 이것이 한 60만과 111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조작이 지금 140 거의 150만 정도가 이게 일어나는데,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작한 게, 통계적 조작한 게 110만이에요. 표를 만들었으면 국민들이 선거를 안 했는데 만들었어. 그러면 당연하게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거로 다 압수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지,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110만 개 이상을 갖다 이렇게 선거인 명부 조작을 해가지고 생각해봐요. 선거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이름 쓰고 선거인 명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QR코드, 불법 QR코드에다가 이게 투표지를 갖다 구별할 수 있는, 이게 딱 그 QR코드에다가, 불법 QR코드에다가 이 투표 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식별번호도 새기고, 그리고 그걸 갖다 선거인 선거인 명부도 조작하고 이렇게 투표 용지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산 처리로 해버린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미배인 교수가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이 통계적으로 사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이 나머지 30만 개 이상은 이 민주당이 다른 당의 표를 갖다 훔친 거예요. 나와요. 훔쳐서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게 선거구에서 그 리드한 선거구에서 승리한 사람들별로 조작 수를 갖다 카운팅했는데, 이것은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볼까요, 그냥? 어, 뭐죠, 뭐. 이거 뭐 투표자 수는 변함없고요. 유효 투표율도 변함없고요. 어,
승리한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그 투표자 수, 이것은 민주당의 투표자 수보다 많죠. 당연하게 그 예를 들어서 송파을의 배현진 본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한 10% 이상 차이 나면서 이겼는데 사전선거에서 뭐 10% 이상 본선거에서 10% 이상 이기던 사람이 사전선거에서 10% 이상 10몇 퍼센트 이상 지는 12% 이상 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자는 정당에도 저기 컨스티튜언시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사람의 선거구에서도 당연하게 조작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당연히 승리하려고 민주당에서 이걸 갖다 막 행겨요.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해서도 나오고 조작해서 승리해 민주당이 조작해서 승리했기 때문에도 나오고 아니면 말이죠. 통합당이 통합당 쪽에서도 조작을 갖다 했으면 나오죠. 승리한 사람이 그 민주당만 있습니까? 컨스티튜언시 리더는 민주당도 승리했고 통합당도 승리했고 뭐 정의당도 승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작이 일어났다. 즉 민주당이 한 80% 정도 조작을 했다면 주도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통합당도 그 조작에 이렇게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런 결론을 갖다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한 그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가 통계적으로 한 것이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 범죄자들이 작당하고 일으킨 것인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범죄자인지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통계적 이 사기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상황을 모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죠. 그죠? 자기 보호적 조치를 갖다 이렇게 행하면서 말을 갖다 학자들은 조심조심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갖다 했는데 그게 어 한국에 있는 그 전자개표기 안 그래도 전자개표기가 여러 나라에서 그 사기 조작 범죄 이용 당했잖아요. 그 사기 조작 범죄를 갖다 전자개표기를 갖다 악용한 사람이 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여튼은 범죄가 이게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 사람은 이것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거 통계적 그 모델에 의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바 수치대로 그냥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통계적 수치에 의하면 확실하게 조작인데 자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저는 대한민국 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인들, 검찰, 경찰들이 알아서 추가적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라 이겁니다. 스태티컬 파인딩, 이 통계적 조사 결과는 어, 리포트에서 어, 리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should 이게 권고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추가적 정보도 이제 획득하고 한마디로 검찰 경찰이 이게 다 선거인 명부 다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압수한 다음에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조사,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해가지고 what happened 뭔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라 이겁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 지금 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그 지금 밝혀낸 통계적 이 발견만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선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말하지 말고 빨리 조사하라 이겁니다. 5천만 국민 보고 검찰, 경찰 다 동원해서 정치인들 다 동원해서 그거 너희들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주권이 강탈당했으니까 너희 나라를 지키고 너희 국가를 지키려면 그리고 5천만 국민의 그 주권을 지키려면 5천만 국민들이 일심 동체로 나서서 검찰, 경찰 전부 검찰, 경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서가지고 군대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다 빨리 조사하라는 거 이것입니다. 주권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국가고 주권이 있어야 국민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라가 있어. 나라가 있는데 국가가 있으려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이라고 제가 맨날 평생 동안 말했는데 주권이 있어야 여기 이 지역에서 이 한반도 반토막에서 여기가 나의 집이다. 국민의 집이다.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주 이전의 자유, 자기 기본권,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들 전부 다 이 한반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갖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의민주주의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지금 권한을 위임을 해줬는데 지금 국민이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권, 투표가 완전히 다 강탈당하고 조작당하고 왜곡당했어요. 즉 이 뽑힌 국회의원들이 전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국회의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게 강도죠. 안 그래요? 통합당도 침묵하고 민주당도 침묵하고 이 범죄에 다 결루된 놈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안 그래도 민주당, 통합당 전부 다 정당 해체시켜야 되고 이 중대한 선거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이나 사형 처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선관위든 전부 다 관련된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인 명부도 안 주려고 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선거 QR코드 사용한 것 자체부터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QR코드 사용한 자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권한남용, 독직죄를 갖다 범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선거 범죄가 이렇게 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 경찰 조사해보자. 그렇게 하는데도 선거인 명부도 안 주고 서버도 안 주고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 안 하고 직무유기에다가 나머지는 자기 범죄를 갖다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인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최소한 선관위 놈들은 구속하고 지금 검찰 경찰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재선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다 재선거 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부터 무효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국민 주권을 갖다 강탈하는 국가의 근간을 갖다 이게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재선거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재선거에서 범죄와 연루된 자들 그리고 지금 국민 주권이 강탈되었어도 보호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정치 생양아치들 모두 다 피선거권 박탈해야 됩니다. 국민 주권을 대의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